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산도 막 지하에 있어서 몰랐는데 하루 종일 비가 좀 내렸나 보네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비가 거의 안 왔는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비가 또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정말 비가 정말 지겹도록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지금. 정말 이걸 뭐 전에 없던 어, 최악의 물난리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저기 피해 없도록 조심들 하시고, 아까 제가 퇴근하면서, 어, 이제 저기 지하도 따라가지고 이제 저 부산역 쪽으로 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하 상가를 다 벗어나가지고, 지하철 구내로 들어서는데, 옆에서 무슨 사진 같은 걸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노회찬, 뭐, 오죽인가? 무슨 사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물론, 뭐 엄청 길게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뭐, 사진을 갖다가 한 열 몇 개 정도? 그 제가 솔직히 기가 차가지고, 아니, 진짜 이 빨갱이 새끼들은 왜, 뇌물 받아 처먹고, 자살한 새끼들을 왜 그렇게 우상화를 하죠? 야, 참.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건 DNA가 딱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DNA가. 온갖 더러운 짓 하다가, 만약에 뭔가 이제 조직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죽으라고 하는 게, 뭐 DNA에 거의 막 저기 박혀 있다고 봐야죠. 그냥 이제 그렇게 죽으면 그 죽음을 이용해서 거의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그 지은 죄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의 신격화하는 이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뭐잖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지하차도 관련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책임을 계속 미루고 막 뭐 경찰은 시청 탓이다, 시청은 무슨 어디 탓이다 막 하면서 서로 막 너 때문에 막 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오늘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윤통이 이제 폭탄 발언을 했죠. 폭탄 발언. 이거 듣는 순간 얼마나 통쾌하든지.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랬습니다. 꿀 빨던 빨갱이 단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한 방에 보조금을 모두 없애버리는 결단을 오늘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좀 기강된 어조로 이제 발언을 했죠. 입금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을 다 없애고 이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100% 보상하겠다고. 그 이런 기회만 딱 엿보고 있다니까요.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딱 왔다. 아싸 재수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마 빨갱이들은 뭐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아야 뭔가 좀 뭔가 좀 다르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들은 아직도 이제 자기들 카르텔이 굳건하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KBS도 아직까지 그 뭡니까 여전히 윤통 물고 씻고 뜯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조금씩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김여사 에코백 속에 샤넬백 민주당 인사의 자책골 해가지고 박영훈이라는 놈이 에코백 들고 내리는 김건희 여사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 그러니까 이제
이 얘가 말하는 샤넬 명품 가방이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살짝 보이니까 이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또 트위터에다가 올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닌 걸로 이제 밝혀지니까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의 가방 또는 파우치는 샤넬이 제품이 아님으로 보입니다. 탑 핸들의 유무 등에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도 더욱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쯤 되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김건희가 왜 이런 가방을 넣어가지고 오해를 살만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 진짜 그러면 뭔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맞죠? 뭔가 좀 이상하다. 언뜻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물어 뜯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물어 뜯었는데 가만히 좀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가지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잘못 봤다고 글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저 뭡니까? 저도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딱 느낌이 왔던 게 제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은 아실 텐데 저 뭡니까? 작년 1월 달에 녹취록을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들으면 김건희가 그 새끼를 갖다가 뭐야 일명 꼬셨다고 봐야죠. 꼬셨다고. 그 새끼는 김건희를 꼬시겠다고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그 녹취록 들어봤으면, 그거는 그 서울의 기자의, 서울의 소리에서 꼬시려고 처음에 접근했던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김건희의 그 고상수에 넘어간 거라니까?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까지 김건희의 어떤 그 행보를 유추를 해본다면 이거 어두한 게 맞다니까요. 얘들 습성을 잘 아니까 들깨 개새끼들. 제가 들깨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먹일 것만 사냥해가지고 일단 저 뭡니까 목을 물어서 그 큰 송곳니로 목을 물어가지고 절명을 시킨 다음에 뜯어먹습니다. 근데 늑대과 동물들은 특히 들깨들은 그냥 개떼같이 뭐 개니까 개떼같이요. 덤벼 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 습성을 그렇게 잘 아니까 김건희가 그걸 역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약간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정도 판단이 들어야 되는데 이 판단을 못하고 있어. 이거 보면 당연히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왜냐면 조금만 제대로만 봐도 이 지금 일단 요 뭡니까 요거 저 줄무늬 길이부터 다르잖아. 그 당연히 김건희는 비슷하게 연출을 한 거죠. 가방에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왜냐? 이 빨갱이 새끼들은 들깨하고 습성이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먹잇감만 보이면 앞뒤 안 재고 그냥 물어 뜯는 게 먼저니까. 그 김건희는 자기 스스로를
먹잇감으로 그냥 던져놓은 거죠. 자기 스스로가 미끼가 된 거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서울의 소리하고의 녹취 파일을 조금만 들어본 사람이면 그 정도 판단이 안 되나? 나만 내가 이상한 놈인가? 그 녹취 파일을 듣고 김건희가 덫을 놔가지고 오히려 역공작을 한 거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내가 이상한 놈인가? 아닌데 조금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건 분명히 그래. 최초에 접근은 서울에서 이 빨갱이 새끼가 뭔가라도 하나 뭔가 하나 건져가지고 터뜨리려고 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는 역으로 역공작을 펼친 거라니까. 그렇게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역공작이라니까, 역공작. 분명히 이렇게 살짝 이거 비치게 해가지고 하면 이 새끼들 엄청나게 물어 뜯을 거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야, 참 진짜 빨갱이 새끼들.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새끼들. 한번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재밌어진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 게임은 무조건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이런 여우 같은 김건희, 여우보다 더 여우죠, 이거. 이 완전히 그냥 자기를 직접 이제 그냥 미끼로 던져놓고,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약한 고리다 해가지고 계속 물어 뜯는데, 그 스스로 그냥 열심히 물어 뜯으라고 지금 자기를 미끼로 뭐 던져놓은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헛발질 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어떤 공격에도 추워도 흔들림 없는 윤통, 거기다가 요 빨갱이 새끼들을 유인하면서 몰고 다니는 한동훈. 빨갱이 새끼들 너희들이 못 이긴다니까, 이 새끼들아. 아니 너희 빨갱이들 진영에서는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냐?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런 정도 분석하는 게 그렇게 힘드나? 아 정말 뭐 어쩌겠어. 그리고 아까 뭐 그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결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참 그래 어쩐 일이지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단서가 붙었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 때만. 방탄국회 논란이 거칠지 주목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정당한 영장 청구 때만 한다는데 뭐 내려 죽을 이게 뭐 거칠지 주목된다는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말장난하는구나 이렇게 써야지 그게 제대로 된 기자지. 아니 그래 아까 그 뭐야 저기 뉴스탑10 가보니까 그 김한균가 그 새끼 그 인터뷰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정당한지 안 한지를 누가 판단하냐고 했더니 뭐 국민 여론? 아니 씨발 국민 여론을 보고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것 같으면 그게 인민재판이지 씨발.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제대로 된 기자면 거기서 다시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여론재판 하자는 거냐고. 근데 그런 거는 또 안 묻죠.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 홍준표에 대해서는 또 집요하게 묻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언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홍준표한테 질문하는 그 방식하고 여기서 이재명이나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질문하는 방식이 너무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그래.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당한 영장을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뭐 여론을 지켜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씨발 제대로 된 기자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법적인 판단을 씨발 여론에다 맡긴다는 거는 여론 재판하자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다시 되물어야 되잖아. 아, 참 진짜. 그냥 이게 아까 그래 부사장이가 그래 뭐 그냥 제가 말했듯이 얘기하더만요. 이게 말장난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좀 말장난하고 있냐고 국민들 갖다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저는 저딴 식으로 하냐고. 에휴 참. 그리고 안철수 참. 그러니까 이런 새끼를 어떻게 아직도 지지를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하는 것들은 찌빠보다도 덜 떨어진 새끼들이에요. 덜 떨어진 새끼들. 아니 덜 떨어진 정도가 아니지. 참. 뭐 좀 읽어보면 이럴 때는 나토 정상회담만 참석하고 오셔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을 하시고 장마가 끝나면 메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셨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니 시발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만 따로 비밀스럽게 방문이 되냐고. 하나 씨발 진짜 의의가 없네. 의의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나. 참. 기존의 정치인들이라는 것들의 수준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나마 그래 그 10년 전에 뭐 정치 신인이다 뭐 참신하다 해가 들어왔다는 새끼가 10년 넘게 정치판에 여의도 정치판에 굴러먹으면서 이 쓰레기가 된 게 쓰레기가 아니 오히려 그 처음부터 그냥 쓰레기였던 거지. 그러니까 뭐 오세훈이도 그렇고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왜 정치적으로 더 크지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지금 왜 자기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상당했던 지지율이 계속 이 찌그러들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 그 정치인에게 가장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를 얘기했을 때 물론 뭐 분분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윤통이 정확하게 지도자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뭔지를 요 한 1, 2년 사이에 다 보여줬잖아. 결단요. 그리고 그 결단이라는 게 정확한 시점에 어떤 시점에 어떤 결단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영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 한 1, 2년 사이에 윤통이 정확하게 다 보여줬잖아. 그런데 안철수나 오세훈이 지금 안철수 얘기니까 안철수만 얘기하죠. 안철수도 보세요. 뛸 때 안 뛸 때 이 시점에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조차 분별 못하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그냥 이것도 빨갱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빨갱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양신문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이 타이틀까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대서특필 하고 있잖아요. 그 이딴 새끼를 진짜 어떻게 지지를 하지? 아, 참. 진짜?
안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실업급여 발언에 대해서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작 필요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불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면서도 개혁할 때는 굉장히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감정이 섞이지 않는 정제된 발언을 해야만 개혁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인 아젠다가 공감을 받고 힘을 받아야 할 때 그런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아, 참. 이 새끼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진짜 안철수 이 새끼는. 아, 진짜. 그 이재명보다 못한. 그 쓰레기 이게 또. 참. 그리고 홍준표. 아, 다른 걸 다 넣고 그냥 기자가 물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그냥 뭐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뭐 벌떼같이 공격하네 어쩌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홍준표 이 새끼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뭐 사이다니 홍카콜라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막 뭐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유권자들이나 그래 자기들 그 극소수의 지지층 한테는 뭐 호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배성희 남편이라든가 이런 새끼들 이런 쓰레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하는 것들이나 뭐 홍준표 지지하는 것들이나 어차피 수준은 비슷해요. 찌빠들 그 저기 소위 개딸들보다 못한 것들이 맞아요. 뭐 이 실컷 조건 이재명이는 그래도 뭔가 씨발 그래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뭐 야당 대표 제1당이 대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안철수나 홍준표나 뭐 오세훈이나 유승민이나 뭐 이준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참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 여고야고 할 것 없이 이런 쓰레기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를 해왔던 거예요. 그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분노스럽지 않아요? 이런 쓰레기들이 사회 지도층이랍시고 우리가 내는 세금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쌈짓돈처럼 쓰면서 투표 시기에만 뭐 머슴이 어쩌니 하면서 그렇게 온갖 가문 이슬로 꼬드기고 투표 끝나고 나서는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는 이런 새끼들. 근데 그게 또 좋다고 가서 물고 빤다? 에휴, 참, 씨발. 그리고, 박강원, 수해복구 이하정 TF 구성하자. 추경 접근 검토해야. 참. 진짜 이 새끼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가지고 뭡니까 그 줄줄 새는 세금을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지원을 해주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그냥 돈 찍어내가지고
그래 윤통이 오늘 바로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임금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을 다 끊고 그것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 근데 아직도 진짜 제가 또 제 자랑을 말씀드리자면 윤통의 일타 강사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젠가 그젠가 또 전용이 그년도 아니 뭐 그래 뭐 발언을 좀 하는 것까지야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썸네일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보고 나대지 말라고 지금은 엄중한 시기니까 좀 조용히 있으라고. 아 물론 표현은 자기는 뭐 썸네일에다가 좀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보고 나대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그딴 것들이 정치를 했답시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에 발담한 지 수십 년 됐다고 평론이랍시고 하니까 훈수지를 그리 두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는 지금 계획된 대로 이 빨갱이 새끼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그런데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평론한다 치고 나와가지고 김건희 보고 뭐 나대지 말라고. 아유 쓰레기 같은 것들. 아니 저 그딴 그 정도의 식견으로 진짜 어떻게 씨발 그렇게 정치질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김건희 보고 나대지 말라고 할 게 아니고 이 쌍 있는 놈들아 너희들이 그냥 주디 닮은 거 있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뭐 어휴 관종 새끼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세요. 결국에는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빨갱이들은 지금 자기들도 못 느끼고 대부분 사람들이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계속 한 곳으로 지금 이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빨갱이입니다. 스스로 조금씩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빨갱이 맞아. 우리는 빨갱이 맞아.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고립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자기들은 못 느끼지.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추경을 적극 검증. 끊임없이 추경 얘기하잖아. 아니 그리고 윤통도 말했고 추경호도 얘기했듯이 지금 빚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지금 재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추경은 없다. 짜여진 국가 예산에서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고 불효불급한 곳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을 다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국무회의에서 씨발 오늘 폭탄선을 했는데도 뭐야 또 그리스에 또 뭐 폭염의 산불. 와 진짜 전 세계가 지금 난리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요 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심화되는 거 보면 아 진짜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진짜. 뭐 진짜 이러다가 이번 세기 내에 진짜 좀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도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윤통도 그렇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제 이것들은 계속 안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우크라이나 간 거 가지고 또 막 러시아, 중국 편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숫자도 많고 해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게 아니라니까. 점점 지금 고립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들은 빨갱이야. 우리들은 빨갱이야. 우리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하고 한패야. 아이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오늘 NCG 첫 회의가 대통령실에서 있었죠. 한국과 미국이 대북 확장 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 협의 그룹의 첫 회의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전 회의장을 들러 한미 대표단을 격려했다고 이동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초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가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NCG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NCG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컷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공동 주재하며 양국 국방 및 외교당국자들이 함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하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 회의인 만큼 NCG 운영 체계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전날 YTN에 출연해 이번 NCG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 공동기획, 공동실행, 공동연습 그리고 급변사태 위기 시에 정상간을 포함해 한미 간 확장 억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 자유회복까지 함께할 것. 우리 국민 지지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핵 협의그룹 첫 회의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부터 6박 8일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의 의미와 성과를 장시간 소개했다.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73년 전 북한 침공을 받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우리는 유엔군이 적극 달려와준 덕분에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며 가장 힘들 때 국제사회가 내몰아준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잘 아는 우리 국민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까이 찾아가 책임있게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내 수해가 심각한 와중에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순방 일정이 연장된 것을 두고 야당 등에서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방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와 관련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들은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속히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적 개발 원조와 대외 경제협력 기금을 정액하고 집행을 간소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와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경제 사찰단의 조속한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희망했다.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내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물고 씻고 뜯는 사이에 이런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들이 빨갱이 새끼들은 샤넬백을 샀네, 명품 쇼핑을 했네. 참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통이 작심하고 이 지금 수해 난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빨갱이 시민단체들에게 지원되던 모든 보조금을 전량 삭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삭제. 이게 지금 윤통이라니까. 그 윤통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때까지 재난과 관련해서 계속 철저하게 대비해라 계속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윤통도 알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내가 이 상태에서는 말해봐야 공무원들이 안 움직일 거다. 복지부동 할 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윤통의 모든 작전은 뭐 단순하다니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마시면 뭐 뭔 짓을 하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지랄을 해라. 방임이죠, 방임. 그렇게 해놔놓고 그게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압이 터질 시점 직전에 나서서 싹 단칼에 그냥 정리하는 스타일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죠. 수해 뭐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윤통도 딱 보기에 그래. 어차피 말 안 듣는구나.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또 올해도 이 또 수해가 날 거고. 그럼 또 이제 엄청난 이제 또 뭐 이 사건 사고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 그렇거나 말든가 막 냅둔 거예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뭐 대통령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뭐 그 사고 유무하고는 별 상관없을 거다라거나 이런 발언들이 왜 나왔냐. 가만히. 어? 뭔 얘기했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공무원들 말 안 듣고 막 그래 뭐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계속 이제 그냥 방치를 해두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런 이제 큰 사고들이 날 거라는 걸 예상했을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대통령실의 얘기도 맞는 거죠.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 말 안 듣는다. 복지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이 끈끈이 대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시험 뭐 하냐고.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 뭐 모든 문제가 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경찰은 시청에, 시청은 경찰을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야당 이 빨갱이 새끼들은 뭐 추경만 하자 또 뭐 순방을 빨리 마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갔냐. 홍준표 같은 놈 또 그 와중에 씨발 뭐야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 씨발 진짜 그런 날씨에 골프 같은 걸 치고 싶나? 아 그 진짜 희한하지. 참. 아휴 하기사 뭐. 그냥 그래 이렇게까지 그냥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도록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니까 아싸 재수 보조금 다 끊어 씨발. 그 돈으로 수해복구에 써. 그 이런 게 왜 안 보이지? 나는 잘 보이는데. 그 이거는 결국에는 이유는 하나예요. 윤통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윤통이 지금 뭘 하려는지를 아는 사람이 현재까지도 아무도 없으니까 전용기 같은 그런 쌍년이 나와가지고 김건희 보고 나대지 말라고 막 그런 개소리를 씹으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녀는 씨발 그래 김정숙이 지난 정권에서 김정숙이 나댈 때 김정숙이 나대지 말라고 뭐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가? 버러지 같은 것들.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윤통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분석하고 얘기했던 게 큰 틀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뭐냐? 제가 윤통이나 김건희나 한동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윤통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씨뿔도 모르는 것들이 나서가지고 뭐 김건희 좀 나서지 말라고 훈수질을 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윤통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기관된 톤으로 보조금 다 없애. 다 뒤졌어, 이 새끼들아. 아무튼, 비도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